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선별적 음주 단속이 시행되면서 음주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 중인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 식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의 한 봉사단체가 도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으로부터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의 방역과 대응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해가 총선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주 단속도 일제 검문 방식이 아닌 의심 신고 차량에 대한 선별적 단속으로 방식이 변경됐죠.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해지다 보니 음주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밤 11시 40분쯤 거제에서 불법 유턴을 한 차량과 경찰 차량의 심야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심야 도주국을 벌인 운전자는 30대 여성 운전자.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남 지역 1, 2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139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5건이었던 것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명으로 3배 늘었고 부상자 수도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음주사고 중 70%가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일시 중단하면서 단속이 느슨해지자 음주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선별적 음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의심 차량이라든지 신고되는 차량 이외에 주간 시간대라든지 야간 시간대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음주 용의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조금 선별적 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확대한다고 해도 선별적 단속은 일제 음주 단속에 비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 중인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 우려로 정수기 사용이 중단되고 비축했던 생수가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한 봉사단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입니다.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지난 5일부터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134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지원 인력 200여 명을 포함하면 350여 명이 병원에 격리되다시피 생활하면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실 물까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염 우려에 정수기 사용이 금지되고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 미리 사뒀던 생수가 금세 바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창원의 한 봉사단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창원병원에 직접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통해서 병원의 실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정을 듣고 나서 너무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환자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긴급이사회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었고, 봉사단체가 창원병원에 정달한 생수는 500ml짜리 10,000병. 병원은 이번 생수 지원으로 숨통이 트였다며 단순히 마시는 식수가 아닌 생명수나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환자와 의료진을 응원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 정말 누구가 진정한 우리의 선한 이웃인지를 저희들은 보고 배웠습니다.
주신 사랑을 담아서 열심히 환자를 치료해서 빨리 환자들이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사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돕는 작은 온정의 손길이 함께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를 취약계층이나 의료진 등에게 양보하는 운동이 화제입니다. 절실한 사람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게 보건용 마스크는 되도록 사지 않겠다는 건데요.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교육청 직원들 모두 검은색 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구매를 자제하는 양보 운동에 동참한 겁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우리 교육청 직원들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양보해야겠다는 의견을 모아 주어 교육청에서 면 마스크를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양보 운동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활발합니다. 각종 SNS에선 관련 해시태그와 인증샷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당신 먼저라고 적기도 하고 일부러 면 마스크를 여러 장 샀다며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양보를 제안하는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양보 운동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당연히 취약계층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쪽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먼저 양보를 해서 안전한 젊은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 비하면 좀 양보를 해주셨으면 많이 좋겠고 나도 이러지 않았으면 좀 양보도 하고 싶고 그런 처지인데 좀 많이 부탁드리면. 반면 여유가 있으면 모를까 당장 마스크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제가 지금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거 먼저 사고서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뭐 엄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양보를 할 수 있는데 자기들도 써야 되니까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나보다 이웃을 먼저 배려하자는 취지에는 대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 양보 운동이 마스크 대란을 해소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방역과 대응은 어떨까요? 전주현 기자가 만나서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인데요. 지금 창원대학교 인사조직 박사과정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한국으로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 한국에 들어온 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신 이후에 중국인 유학생분들이 2주간 좀 격리 생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 많이 좀 관리해 주시고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에서 공공하게 맞는 부분들 잘 펴주었고 자가 격리에 대해서도 함께 모니터링 잘 해주시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큰 불편이 느끼지 않고 14일 된 이후 다시 일상생활을 돌아와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여전히 한국에서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뭐 대응이라든지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하고 한국은 여러 상황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좀 비교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보건의료 방역 수준은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는 창원대학교만 보더라도 코로나19 사태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은 중국인 비롯한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체계적으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 점을 배울 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데요. 네, 한국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조금 많이 힘듭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마스크 오부제까지 시행을 했는데 지금 마스크를 어떻게 구하고 계시고 마스크 오부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스크는 우리 학교에서 하고 창원시는 지원해 주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지원하는 마스크 오부제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일반 시민들이 마스크를 크게 구요하지 않고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요. 뭐 2달 전이라고 해야 되죠. 한국에 들어와서라도 중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했을 텐데 지금 조금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하던가요? 중국에 있는 친구들은 화상 통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걸리는 사람 많이 줄었지만 근데 친구들은 조금 집에서 지나고 좀 최대한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물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지만 조금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의 걱정이 조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부모님 당연히 많이 걱정하시죠. 근데 우리 학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좀 많이 해주시니까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해가 총선 격전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수가 강세인 경남에서 김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진보 진영의 성지로 꼽히고 있지만 올해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특히 김해을 지역에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승부수를 띄우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면면, 장보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시작된 김해갑. 민주당 민홍철 후보와 통합당 홍태용 후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온라인을 통한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인 민홍철 후보는 지난달 말 개인 동영상 채널을 통해 3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민생이 먼저다란 슬로건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활동에 동참하며 시민들과의 접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0년 후에 김해는 100만 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미리 그릴 수 있고 그리려면은 3선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공약을 제가 창원에서 진영, 한림, 생림을 거쳐서 양산을 건너서 동해남부선과 연결되는 전철망을 구축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4년 만에 민 후보와 다시 맞붙게 된 홍태용 후보는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비대면 홍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인 출신으로 방역 봉사에 집중하면서 코로나19로 더욱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해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중대형 항공기를 집중적으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항공정비 산업 특화단지를 설립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아울러서 그 산업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공사를 함께 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장성동 후보는 현재 입장 정리 중이고 국가혁명 배당금당 예비후보 4명은 당의 공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해을 지역은 각 당에서 앞다퉈 전략 공천에 나서면서 전국적인 관심사입니다. 앞서 민주당 공관위에서 전략 공천하려 했던 전 병무청장 기찬수 후보는 현역 김정호 후보와 경선을 실시합니다.
다음 주 선거군의 지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승패가 결정납니다. 통합당은 민주화운동의 대부라 불리는 장기표 전 전태일재단 이사장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라는 상징성을 겨냥해 재야 인사를 영입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정의당에서는 배주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배당금당은 6명의 예비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1명으로 이틀 연속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남도는 지난달 20일 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주 차에 접어들면서 확진자 발생이 10명으로 줄었고 12일과 13일에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81명 중 11명은 완치에 퇴원했으며 70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다음 달 11일 치를 예정이었던 2020년도 제1회 초중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5월 9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시자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감염 차단과 합격자의 진학을 감안해 마련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 등을 통해 시험 연기를 안내하는 한편 시험 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 등은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일요일 문 여는 당번 약국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사회와 협의된 내용으로 오는 15일 당번 약국은 총 530곳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인 지난 8일과 비교하면 227곳이 늘어난 것으로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경남 지역 약국 1,258곳 중 40%가 넘게 문을 여는 셈입니다. 경남도는 마스크 오부제 시행으로 평일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직장인 등의 주말 구매가 늘 것으로 보고 당번 약국을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영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통영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중 상환일이 오는 12월까지인 업체로 해당 업체는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1년 유예, 1년 동안 이자 보전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출 규모는 업체당 최대 3억 원이며 경영 안정자금과 기술 개발자금, 창원 조성자금 등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김해시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증을 무료로 발급합니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신분증으로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수능 등 각종 시험장이나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각종 문화 여가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경선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4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거제에선 지난달 선거구민에게 18만 6천여 건의 당내 경선 참여 독려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등 2명이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됐습니다. 사천에선 한 후보자의 지지자 2명이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예비 후보자와 선거구민 등 25명과 모임을 열고 8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경남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기는 전반적으로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거창 함양에 낮한때 눈 또는 빗방울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그 밖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음주 단속 여부와 상관없이 성숙한 시민의 자세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